안녕하십니까, 루아니올시다. 저희 채널에서 왜 그거 왜 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저는 13년째 창원 타투 팩토리의 지방령으로 타투를 하고 있는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Whoa, whoa, whoa. Hey, what up, say? Let me just talk one time. Whoa, whoa. Can't make a promise, but I do my best. 25 sitting on 25 racks. Just got started, no, we ain't done yet. Bought a new crib, that's a goddamn flex. Goddamn flex. Sign that check. Told them last year that I've been up next. Can't take calls, but I send that text. From way downtown, but the shit's still wet. 네, 저희 타투 팩토리는 2010년도에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제가 전역한 해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이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작업하는 작업실을 월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용을 해가지고 타투 팩토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하위 문화이고 뭔가 일상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를 시켰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듯이 2010년도 때는 당연히 타투가 인식도 많이 좋지는 않았었고 이런 하위 문화로 취급받던 문화를 저희도 대중들에게 SNS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가고자 타투 팩토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창원 이렇게 두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점은 수환이라는 동생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작업자들과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점에 말 안 듣는 애들 보내는 곳이죠. 약간 유배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또 오해가 있는 게 사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깊이 알아 우리 또 수롱이는. 트래쉬 폴카라는 장르는 독일의 시몬 파프 볼크 미르슈키라는 친구가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장르예요. 핀란드 민요인 폴카를 이용을 해서 트래시라는 이제 불필요한 이미지와 섞어내면서 리듬감 있는 그림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게 트래시 폴카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장르예요. 생각보다 되게 깊게 준비하셨네요. 아, 네, 공부를 했죠. 네. 제가 하는 장르지만 뭔가 또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어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트래쉬 폴카를 받으러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의미를 통해서 타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패션적으로 다가오는 손님들이 많으시고요. 좀 더 추상적인 이미지와 예술적인 성향의 타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처음 소개했을 때처럼 13년 동안 타투를 해왔지만 초심 때와의 신념과 지금의 신념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많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과 지금까지 항상 지키고 싶은 거는 재밌고 즐겁게 열심히 딱 이 세 가지만은 변하지 않고 13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신념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전성기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타투이스트의 모습보다 좀 더 멋있게 성공을 했던 때가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큰 욕심 없이 잘 버는 작업자가 되었으면 했지만 이 씬에서 좀 굴려먹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고 많은 작업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게 되면서 저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작업자가 되었던 게 5년 전쯤이었고 물론 돈도 많이 벌게 됐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타투이스트의 모습은 5년 전에 이루고 지금은 뭔가 새로운 더 멋진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딱 형수님 만나기 전이 네, 맞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와이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타투이스트를 하면서 이 유튜브, 래퍼, 미술 활동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죠. 여행에도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를 가서 그 문화를 접해보고 타투라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그 나라에서 생활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시기에 몰아서 했던 거는 제 첫째 라빈이 출산을 앞두고 아빠가 된다라는 마음에 조금 조급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몰아서 하게 되어서 많은 활동을 병행했지 않았나. 네, 그때 가장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 둘씩 접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둘째 아빠가 되었고, 네, 아빠로서 활동은 뭐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당시에는 와이프가 부산에서 일반 회사를 다녔어요. 그냥 회사원이었죠. 그렇게 되고 연애를 하면서 저희가 결혼을 결정을 하게 되고, 잠깐 이것도 다시 한 번만 할게. 네, 천천히 하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수님 들어가세요. 와이프가 있으면 자신감이 좀 없어져가지고 진짜로 그냥 눈치만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결혼 당시에는 와이프가 원래 회사원이었죠. 회사원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를 권유를 했어요. 이제 평생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를 했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타투이스트를 하고 싶다고 했었고, 입시 미술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미술도 곧잘 그렸고, 또 타투이기 때문에 잘 알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타투 팩토리의 베티로서, 타투이스트 베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사적인 질문인데 누가 먼저 대시하셨어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와이프도 자주 즐겨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레드 와이키키라는 채널을 거짓말은 못하겠고, 사실은 제가 게시를 했죠. 이것도 뭐 사적인 질문이지만 경미라는 친구 학교 후배예요. 사진을 보냈었는데 제가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경미가 오빠한테는 가분한 여자다, 절대 소개를 안 시켜주겠다라는 의사를 저한테 밝혔고, 저는 그걸 넘어서서 인스타를 제가 또 조사를 해가지고 몰래 DM을 보내서 이렇게 좀 결혼까지 꼬리를 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처음에는 단점만 생각을 했었어요. 타투이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부부라는 게 사실은 뭘 알려주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했었는데 와이프가 생각보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을 해주고 같은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투 작업을 떠나서 그 이외의 시간들, 도안을 그리는 시간들이라든지 전부를 존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큰 문제점도 없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은 한 4년 동안 같은 직업으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큰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이란 것은 사실 결혼한 부부라면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러지만, 또 직장에 나와서 같은 직장에서도 얼굴 보고 같은 작업을 한다라는 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프 간 거 맞지? 저는 조금 제 바람도 라빈이가 타투이스트를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장래는 또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빈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저는 항상 부모로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거지만, 타투이스트가 된다라고 밝히게 된다면 저는 손흥민의 아버지처럼 옆에서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딸과 함께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빈이가 타투이스트가 된다면 저는 너무 행복한 꿈을 나이가 들어서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라빈이가 타투이스트가 된다면 또 한번 숟가락 얹어보는 걸로. 사실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네, 뭐 지금은 어린이집도 보내면서 다른 부모님들도 저희를 봤을 때 좀 신기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성년자일 때는 당연히 타투를 받는 거를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아직 생각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성인이 지나서 올바른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생긴다면 그 장르에 맞는 아티스트들을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이렇게 좋은 작업자들이 많다. 같이 도안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뭐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채널에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있는데 비슷한 얘기긴 해요. 네. 근데 당신 자녀여도 이런 긍정적인 댓글을 달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인 타투가 있는 것들 말고 전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요. 형님도 그것도 긍정적이신 거예요. 전신을 하고 싶다. 저희 딸이 예, 예, 그죠. 와, 와, 이건 또 다르죠, 느낌이. 네, 느낌은 좀 다르네요. 질문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받았던 거는 갑작스러운 질문 좋아요. 라비니가 전신 타투를 하겠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기가 자신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시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제 자식을 전적으로 믿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전신 타투 비용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신 것도 있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얘가 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저도 아직 완성은 아니거든요. 가장 그 먼 길을 떠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살짝 걱정이네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형님이랑 형수님이랑은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외적인 게. 라빈이가 창피해하는 거예요. 형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부모가 된 이후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부모가 됐을 때 이렇게 문신이 많으면 아이가 창피해하진 않을까. 뭐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해본 질문이지만 지금은 애기 아빠가 된 상태고 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 근데 답은 하나로 내려지더라고요. 앞으로 라빈이가 클 때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딸에게 떳떳한 행동을 하고 멋진 행동을 하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라빈이는 절대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이 있어요. 또 그런 애로 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열심히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놓고 또 앞에서 자기 애기들 이야기를 조금씩 해요.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다른 부모님들이 말도 조금 걸기가 힘들 거고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웃으면서 다가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예술을 통해서 오로지 그냥 제 자신을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다른 부모님들은 회사에서 좀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부모님들이랑 마인드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로서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저도 뭐 본인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꿈꿨던 삶을 이미 살아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으로서는 목표가 하나 있다면 그냥 부모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이제 라빈이를 키워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이게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타투이스트로서 그리고 본인 강동여부로서 똑같이 잘해 나갈 거지만 가장 첫 번째는 부모로서의 삶이 최우선시로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빈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로서 좀 더 멋있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죠. 네. 제가 사실 아카데미를 결정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육아를 또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작업을 4시간씩 5시간씩 때로는 좀 더 길게도 해야 좋은 작업을 만들어내지만 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게 운동하는 선수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운동선수도 선수 생활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생명이.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럴 때 감독이나 코치로 이렇게 다 병행을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때 좀 결정을 하게 된 게 많은 시간을 타투를 하면서 지내왔고 제 인생의 거의 반을 타투를 한 거죠.
긴 시간을 타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타투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다른 후배들, 타투이스트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타투를 알려주고,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스킬, 기술 같은 거를 또 코칭을 해준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키워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카데미를 오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실제 지금 현역의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으로 다 꾸려놨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기술들과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타투이스트로서 살아온 삶들이 지금은 너무 총알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되돌아본다면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밖에 없지 않나.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기억과 경험들을 쌓게 해줬고, 그 경험들을 쌓게 해줄 수 있었던 건 타투이스트의 직업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이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더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13년 동안 작업을 했고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면서 느낀 거지만, 손님들이 이래 왔을 때 저는 뭔가 같이 여행을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3시간, 4시간 동안.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이번 열차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의 타투가, 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발색이 빛나듯이 여러분의 여정도 고통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날 때는 빛나는 인생과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멋있게 타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빈이한테 한마디 하시죠. 형수님과. 아, 눈물 날 것 같은데 오늘 라빈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약간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고 애 아빠가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우리 라빈이 지금도 네, 항상 많이 웃어주고, 뭐 다른 애들이 봤을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아빠를 좋아해주고, 퇴근할 때마다 네, 맨날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와주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라. 형수님한테 왜 말 안 하세요? 와이프 계속 눈치가 보여요. 뭔가 잘 못해주는 거. 뭐 지금은 애기 아빠 뭐 강동엽으로 지내고 있고 가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업도 남들에게 쪽팔리지 않게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루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스 아웃.